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학통 두 번째 시간,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 저번 주 우리 조건부 확률 잘 공부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학원에서 들었거나 아니면 뭐 선배한테 들었거나 하는 친구들은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사실 저번에 했던 그 개념들만 생각해 보면은 조건부 확률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 개념, 그걸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 그 조건부 확률이란 개념 아래서 또 파생된 그런 정리가 있어요. 뭐 확률의 곱셈 정리, 저번에 덧셈 정리 배웠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덧셈 정리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곱셈 정리라는 거 배워보고, 우리가 그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식으로 오늘 수업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수업 들을 준비 다 됐을까요? 여러분 학습지 다 이렇게 챙겨놓고, 혹시 학습지가 없더라도 뭐 컴퓨터 창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같이 한번 보고 하면 좋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확통 수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 시험 범위는 우리 여기까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그 확률 단원에 대한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연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면 좋겠고, 오늘 수업까지 이렇게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건부 확률, 오늘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많이 다뤄봤지만 다시 한번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 뭐였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그 말 그대로 조건 아래에서 나타나는 확률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래는 전체 상황,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 확률을 구했었는데, 자,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뭐 저번 시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 줄을 먼저 정해놓고 상품을 뽑힐 그 확률,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주사위에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2의 눈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붙었을 때 그때의 확률을 구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보자면은,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사건 B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A를 굳이 갖고 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 조건을 이렇게 어떤 이런 테두리를 줘야 되는데 그 테두리를 주기에 마땅치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호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뭔가 표현하기에 마땅치 않으니까, 사건을 하나 갖고 와서 그걸 테두리 삼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보는 걸로 하면은 우리가 이걸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축소시킨 다음에 전체를 A라는 사건을 이렇게 축소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쓰기로는, 자, A라는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확률은 확률인데 일단은 B의 확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B의 확률인데 A라는 조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조건 아래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건부 확률 이런 기호로 쓴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원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뭐 사건 B의 사건 B의 경우의 수였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전체를 A로 줄여놨으니까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축소시켜서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A 안에서 B에 포함되는 애들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그냥 B의 경우의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A라는 부분에서 B가 차지하는 얘네들만 따져야 되니까, 전체 경우는 이제 A로 보기로 할 거니까 A와 B가 맞닿는 지점만 따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자,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끝나지 않고 얘를 해보니까, 우리가 따져보니까 사건 A의 확률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이 사건의 확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여기까지 다들 기억날까요? 다들 기억나면 좋겠는데, 자, 얘를 활용해서 오늘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확률 곱셈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걸 굳이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고,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확률의 곱셈 정리가 무엇이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무엇을 구하기 위한 거였죠? 확률의 덧셈 정리는 A 합집합 B라는 A 또는 B가 일어날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두 사건의 확률을 각각 더한 그런 정리였어요. 근데 더한 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이 사건의 확률을 빼주는 것까지 우리가 했었죠. 자, 얘가 바로 덧셈 정리였는데 여러분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랑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얘가 덧셈 정리였는데 덧셈 정리는 확률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더하고 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확률을 새로운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곱셈 정리도 비슷해요. 어떤 확률 두 개를 곱해서 새로운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대체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자, 근데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활용되는 거라 했잖아요. 자, 지금 아까 B의 확률인데 A라는 조건에서 B가 일어날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A의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했었어요. 자, 얘에서 우리가 곱셈 정리라는 거는 얘에서 바로 따오는 거예요. 어떻게 따오냐? 우리 곱셈 정리, 덧셈 정리는 A 합집합 B를 구하기 위한 그런 정리였잖아요. 곱셈 정리는 바로 얘를 구하기 위한 정리예요. 자, 곱셈 정리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그 확률,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한 정리다. 자,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식에서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식에서 보니까 얘 분모에 있는 이 P의 2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서 넘겨주면은 지금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양변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PA를 양쪽에다 곱해줘서 얘는 A라는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곱하기 A의 확률을 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 자,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보자면은, 자, 얘는 A라는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자, 근데 B라는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얘도 그냥 비슷하게 가보면은 일단 B라는 조건이니까 B의 확률이 밑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B 가운데 A가 또 이렇게 포함되는 A가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니까 A 교집합 B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이 여기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P, B를 이쪽으로 넘겨준다면.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이번엔 A라는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에 사건 A의 확률을 곱했다면은 여기서 또 B라는 조건 아래에서 A가 일어날 그 확률, 조건부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곱하면은 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그 확률이 구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 식이 다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고, 사실 확률의 곱셈 정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돼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렇게 굳이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그 확률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조건부 확률에다가 그 조건이 되는 상황에, 그 조건이 되는 사건의 확률을 곱해준다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이거를 바로 활용하는 그런 예제를 또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사실 얘가 조건부 확률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문제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이 또 어떻게 활용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그렇게 예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예제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 확률의 곱셈 정리,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문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이걸 써먹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예제 1번 통해서 같이 한번 확률의 곱셈 정리, 그리고 조건부 확률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제 1번 보니까, 자, 주머니 안에 흰 구슬 5개와 검은 구슬 3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의 구슬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개씩 2번 꺼낸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2개 꺼내는 게 아니라 한 개씩 2번 꺼내니까 첫 번째 꺼내는 거 따로, 두 번째 꺼내는 거 따로 생각해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향 검정 순서로 뽑은 거랑 검정 하향 순서로 뽑은 거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 지어준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두 개가 모두 흰 구슬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얘네들을 따로따로 세줘야 되니까 둘을 한번 구분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건 A를 첫 번째 뽑은 구슬이 흰 구슬일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해보고, 자, 사건 B는 두 번째 뽑은 구슬이 흰 구슬일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사건 A에는 하양 색깔을 먼저 뽑고 두 번째는 뭐 하양색을 뽑든 검정색을 뽑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건 B도 마찬가지로 그냥 두 번째에만 흰 구슬을 뽑으면 되니까 첫 번째에는 흰 구슬을 뽑든 검은 구슬을 뽑든 상관없고 두 번째에만 흰 구슬을 뽑은 그런 결과들이 모여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따지고 싶은 거는 두 개 모두 흰 구슬일 그런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확률은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다? 둘 다 모두 흰 구슬일 확률. 자, 첫 번째도 하얀 구슬, 두 번째도 하얀 구슬. 그러니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와 B에 모두 포함되는 애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기호 표현이 동시에라는 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그런 사건의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짚고 가면 좋겠고. 자, 그럼 같이 한번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직접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할 수 있긴 해요. 자, 근데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웠으니까 같이 한번 그걸 이용해보자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이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먼저 A라는 애가 첫 번째 구슬을 우리가 뽑은 경우를 따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A라는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에 A의 확률을 곱해준 것으로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하는 게 사실 좋긴 해요. 그래서 A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그 상황의 확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좋은데, 같이 한번 이 식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가 일어날 확률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A가 일어날 확률은 몇일까요? 자,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를 뽑을 때, 그냥 첫 번째 하나를 뽑을 때 이 중에서 하얀 구슬을 뽑을 확률이죠. 전체 구슬이 몇 개죠? 전체 구슬이 8개 중에서 하얀 구슬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되니까 8분의 5라는 거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은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상황 아래에서, A라는 조건 아래에서 A가 일어난 그런 상황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자 이거예요. A가 일어난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얀 구슬을 하나 뽑은 상황이다 이거죠. 하얀 구슬을 하나 뽑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보면 돼요. 조건부 확률 어렵지 않죠? A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 A가 무엇이냐? 첫 번째 구슬이 흰 구슬일 그런 경우니까 첫 번째 구슬을 하나 뽑았을 때, 그 하얀 구슬을 뽑았을 때 그런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얀 구슬을 하나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 빼주는 거예요. 뭐 어떤 게 하나가 나갔겠죠? 하나가 나갔으니까 이제 남은 것들, 하얀 구슬 4개와 검은 구슬 3개가 남아있는 그런 조건 아래에서 그런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자 이거죠. 자, 그럼 하얀 구슬 하나가 나갔으니까 전체 구슬은 몇 개가 되죠? 7개. 7개 중에서 B는 두 번째가 흰 구슬, 두 번째 뽑을 때 흰 구슬을 뽑을 경우니까 이 중에서 7개 중에서 흰 구슬 하나를 뽑을 그 확률을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7개 중에서 4개의 흰 구슬을 이렇게 뽑을 그 확률이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은 우리가 얘는 약분되고, 그래서 14분의 5라는 그런 확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의 곱셈 정리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한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조건을 따진다라는 그런 우리가 의미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그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C도 일어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첫 번째 뽑을 때 흰 구슬을 뽑을 그 확률을 먼저 구했고, 그리고 두 번째 뽑을 때 흰 구슬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하얀 구슬이 하나 뽑혀 있는 상황에서 볼 거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7분의 4라는 확률을 그냥 곱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활용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예제 2번 통해서 예제 2번과 좀 변형된 문제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조건부 확률 뭐 표를 이용한 문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개의 송편이 있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4개가 깨송편이고 나머지 11개는 콩송편이다. 자, 그래서 영광이와 윤미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먹을 때 2명 모두 깨를 먹을 그런 확률을 구해보시오 라는 거. 자, 아까 1번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냥 그 문제의 뭐 이름만, 명칭만 달라졌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머니에서 그 흰 구슬 뽑는 거랑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광이와 윤미가 모두 깨를 먹을 그 확률을 구해라. 자, 그래서 영광이가 깨를 먹을 사건을 A라고 하고 윤미가 깨를 먹을 사건을 B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둘 다 깨를 먹을 확률이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그 확률을 구해야 된다.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따져보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먼저 A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더라. 우리 확률 곱셈 정리해서 바로 파생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광이가 먼저 깨를 먹을 이 사건 A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광이가 깨를 먹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따져볼 수 있을 거니까 자, 영광이가 깨를 먹을 확률은 몇일까요? 전체 15개 송편 중에서 4개의 송편이 있으니까 15분의 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윤미가 자, 영광이가 하나를 먹었으니까 하나가 없어져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전체 송편이 몇 개죠? 14개 중에서 윤미가 깨송편을 먹을 확률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윤미가 깨송편을 먹을 확률은 몇일까요? 자, 영광이가 하나를 먹었으니까 하나를 먹은 상황 안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자, A가 일어난 상황 아래에서 보는 거니까 영광이가 깨를 벌써 하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14개 중에 깨는 3개가 남게 돼요. 그래서 14분의 3이라는 확률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약분해서 계산해주면은 35분의 2라는 확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잘 안 된다면은 다시 한번 예제 1번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면 좋겠고 같이 한번 문제 변형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변형 들어갈게요. 자, 문제를 좀 바꿔서 영광이는 콩을 먹고 윤미는 깨를 먹을 그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광이는 콩을 먹고 윤미는 깨를 먹을 확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사건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자, 사건 A라는 게 영광이가 콩을 먹을 그 확률, 그리고 윤미는 깨를 먹을 그 확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일어날 그 확률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 순서대로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영광이가 콩을 먹을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A가 일어난 가운데 그 가운데 B가 일어날 그 확률 이렇게 보면 되니까 자, 일단 영광이가 콩을 먹을 확률은 15개 중에서 11개의 콩을 고를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15분의 11에다가 자, 영광이가 콩을 하나 먹고서 윤미가 깨를 먹을 확률은 몇일까요? 콩 송편이 하나 없어진 상황이니까 전체는 14개로 줄어들어 있고 그런데 깨 송편은 줄어들어 있지 않으니까 전체 4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또 약분해주면은 105분의 22다. 이런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하는 문제 있잖아요. 단계별로 생각하는 문제는 각 상황을 차근차근 이렇게 영광이, 윤미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단계별로 생각하는 문제는 상황별로 영광이 따로, 윤미 따로 이렇게 차근차근 나눠 놓은 다음에 각 상황별로 우리가 확률을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라는 게 바로 이 확률의 곱셈 정리의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럼 같이 한 번만 더 문제 변형시켜보고 확률 곱셈 정리 활용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변형 마지막. 영광이와 윤미가 깨송편을 먹고 그 다음에 준수라는 애가 또 와가지고 얘는 콩을 먹을 그 확률 우리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광이와 윤미 다음에 준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이 3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 본다면은, 자, 먼저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그런 확률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다음 사건, C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사건이 일어날 그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영광이가 먼저 깨를 먹어야겠죠. 자, 그러니까 전체 15개 중에 4개의 깨 송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률이 15분의 4로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윤미가 먹을 확률은 하나가 줄었으니까 14개 중에 깨 송편이니까 3개, 하나가 줄었으니까 3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준수가 콩을 먹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윤미가 여기 14개 중에서 또 하나를 먹은 상황이니까 13개 중에서 하나 빼서 13개 중에서 콩송편이 몇 개 남았죠? 콩송편은 아직도 11개 그대로 있으니까 1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은 이것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이렇게 연쇄적인 그런 상황의 확률을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방법들 잘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예제 3번, 4번 뒤쪽에 있는 예제 3번, 4번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는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조건부 확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표로 한번 나타내보고 우리가 그걸 좀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볼 건데, 자, 선우가 받은 전자우편의 10%는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는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데, 자, 이런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메일 중 70%가 광고라고 하고,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은 메일 중 20%가 광고라고 해요. 자, 문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선우가 받은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 이 전자우편이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네요. 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좀 뭔가 국어시험 같고 막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막 장황한 그런 문제를 보면은 뭐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표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볼 때 전자우편을 일단 분류를 할 거예요. 전자우편을 분류를 할 건데, 전자우편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쿠폰을 포함하는 그 전자메일이 10%라고 하니까 쿠폰을 포함하는 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도록 할게요. 자, 얘를 사건 A를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전자우편일 그 사건으로 우리가 보도록 할 거고, 자, 그 다음 또 기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광고라는 게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쿠폰이란 단어를 포함한 70%가 쿠폰이란 단어를 포함한 메일 중 70%가 광고라고 하니까 뭐 광고인 것도 있고 광고가 아닌 것도 있겠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광고일 그런 사건, 선우가 받은 메일이 광고일 사건을 사건 B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사건 A의 확률, 쿠폰이란 단어를 포함할 확률이 10%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은 퍼센테이지 이렇게 나오면은 겁먹지 말라고 했죠. 자, 얘는 그냥 우리가 기호일 뿐이라고. 자, 그래서 100분의 10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퍼센트는 그냥 100분의 1을 곱해주는 걸로 바꿔주면 된다. 자, 그래서 100분의 10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럼 쿠폰을 포함한 메일 중 70%가 광고래요. 그러니까 A라는 게 일어난 와중 70%가 광고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일단 어떤 확률이에요? 광고일 확률이에요. 메인은 광고일 확률인데, 그러니까 광고일 확률인데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했을 때 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했을 때 광고일 그 확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부 확률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얘가 70%, 얘가 숫자로 표현하면 100분의 7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쿠폰을 포함하지 않은 메일 중 20%가 광고다. 자, 광고의 확률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광고의 확률인데, 자, 쿠폰을 포함하지 않은 메일 중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건을 A가 쿠폰을 포함한 그런 사건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A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20%다. 얘일 확률이 20%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라는 조건 아래에서 보겠다는 거죠. 자, 이 전자우편이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을 일단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우리 조건이 있다라고 했어요.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라고 했으니까 B라는 조건 아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얘를 구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주어져 있고 얘도 주어져 있고 얘도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를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얘를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의 확률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얘를 한번 뜯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를 한번 볼 때 얘에서 지금 P 확률인데 A라는 조건 아래에서 B가 일어나는 이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표현된다? A의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확률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100분의 70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 PA, A의 확률이 여기 나타나 있죠. 100분의 10.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얘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얘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뽑아낼 건데, 자, 지금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A 교집합 B는 어떻게 표현되냐? 얘에다가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곱한 것. 우리가 뭐 곱셈정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식에서 바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해주면은 10분의 7에 10분의 1을 곱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7이라는 그런 확률로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활용할 건데, 자, 얘도 그대로 써주면은 A 여사건의 확률 분의 B와 A 여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이 확률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몇이다? 100분의 2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우리가 또 변형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애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A의 여사건과 B가 동시에 일어날 이 확률은 이 조건부 확률 곱하기 A의 여사건의 확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더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A 여사건의 확률은 몇일까요? 우리가 전에 배웠었죠. 여사건의 확률 1에서 얘를 빼준다 라는 거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우리가 100분의 2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0분의 2 곱하기 얘는 몇이다? 1에서 얘를 빼주면은 1 빼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9다. 그래서 얘는 100분의 18이라는 그런 확률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B의 확률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얘를 구할 건데 우리가 지금 A 교집합 B의 확률을 알아요. 얘 몇이죠? 우리가 지금 구한 것 중에서 찾아보면은 여기 A 교집합 B의 확률이 100분의 7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얘는 100분의 7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럼 B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A의 확률도 알고 있고 A 교집합 B의 확률도 알고 있고, 자, 좀 요상하게 생겼지만 얘의 확률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적절히 한번 조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건 A와 사건 B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A의 확률은 우리가 10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A 교집합 B의 확률도 알고 있고, 얘는 어디죠? B와 A 여집합의 교집합. B에 포함되지만 A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겠죠? 자, 얘의 확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얘의 확률은 몇이다? 얘가 100분의 18이다. 그리고 A 교집합 B의 확률은 100분의 7이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건 B의 확률 몇일까요?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둘이는 서로 이렇게 겹쳐지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건 B의 확률은 몇이냐면 100분의 7 더하기 100분의
1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 이 확률은 100분의 25가 되는구나. 자, 그래서 전체 확률, 분수분의 분수꼴이지만 100분의로 되어 있으니까 25분의 7이라는 이런 확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지금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 뭐 조건부 확률, 식을 막 계속 써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구했어요. 뭐 A교집합 B도 구했고, 이렇게 B교집합 A 여집합 이런 식으로 구했고, 뭐 사건 A 확률도 우리 써먹었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구해보면서 이렇게 구했는데, 자,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써보는 걸 연습해 볼 거예요. 표를 써보는 거. 자, 표를 써보는 거 연습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연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표를 써보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표를 또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그걸, 그 방법을, 우리가 그 풀이 방법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표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예요. 표로 나타낼 때 지금 기준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광고이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개니까 우리 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쭉쭉 내려서. 자, 그래서 여기는 쿠폰이란 단어를 포함한다. 쿠폰이란 단어를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는 또 기준이 광고니까 광고이다. 하나는 또 광고가 아니다. 이렇게 기준별로 나눠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채워보자 이거죠. 여기는 뭐냐면 전체예요. 전체 합계. 합계를 따져볼 거고, 자, 일단 10%가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어디다 써주냐? 자,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이 전체의 10%라고 하니까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전체가 10%다 이거죠. 여기다 10%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보기 편하게 10분의 1이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10분의 1이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70%가 광고다 이거죠.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애 중에서 이 중에서 70%가 광고다 이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주냐? 이 중에서 70%다라고 하니까, 이 10분의 1 중에서 70%가 바로 얘다 이거죠. 10분의 1 중에서 70%. 무슨 뜻이냐? 10분의 1 중에서 100분의 70이 광고이면서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애가 된다 이거죠. 이 빈칸 안에 들어가래. 10분의 1 중에서 70%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여기 들어갈 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들어갈 애가 100분의 7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채워주면 된다 이거예요. 10분의 1 중에서 70%니까 100분의 7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쿠폰을 포함하지 않은 메일 중에서 20%가 광고라고 했으니까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은 애 중에서 20%가 광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중에서 20%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자, 그럼 얘부터 한번 구해야겠죠. 전체는 몇일까요? 여기가 10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는 나머지 10분의 9가 되겠죠. 왜냐? 전체는 확률이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얘 이외의 경우니까 10분의 9가 된다 이거죠. 10분의 9 중에서 20%라고 하니까 여기서 20%가 저기에 해당되니까 10분의 9 중에서 20%, 100분의 20이 바로 여기 빈칸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럼 얘를 해주면은 얘는 100분의 18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표를 우리가 문제 상황을 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뭘 구해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선우가 받은 한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 그 광고일 때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이니까 이번엔 광고일 때, 자, 광고일 때 이 중에서 쿠폰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확률이니까 이 광고일 때 쿠폰의 단어를 포함할 확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 전체를 따져보면은 100분의 7과 100분의 18이 있으니까 100분의 25가 되는 거고, 이 100분의 25 중에서 쿠폰이라는 단어 포함할 이 애 100분의 7이 해당하는 애는 몇이냐, 이 비율이 몇이냐라는 거니까 100분의 25 중에서 100분의 7이 해당하는 애를 구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25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표로 구하니까
그 과정이 사실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깔끔하고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그리고 한 번에 확인하는데 쉬우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도 연습 많이 해놓고 문제 풀이에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얘가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다. 뭐 작년에 선생님이 3학년 선배들 이렇게 가르칠 때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표를 그리고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거나 하면은 꼭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꼭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과정 이렇게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각자 한번 예제 4번 풀어보고 선생님의 풀이랑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예제 4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혹시라도 아직 안 푼 친구들은 잠깐 수업 영상 멈춰놓고 각자 한번 풀어보고 예제 3번 참고해서 풀어보고 와서 같이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공장 A와 공장 B에서 만드는데 전체 물건의 40%를 공장 A에서 전체 물건의 60%를 공장 B에서 만든다라고 해요. 근데 불량률이 있어요. 공장 A에서 만든 것의 4%가 불량이고 공장 B에서 만든 것의 2%가 불량이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불량품이었을 때 얘가 A 공장에서 만들었을 확률은 몇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 이렇게 기준이 막 여러 개 있으면은 다시 한번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따지기도 쉬우니까 우리가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준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물건들을 분류하는 기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니까 공장 A에서 만든 거, 공장 B에서 만든 거 구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공장 A 그리고 공장 B 이렇게 나눠 놓도록 할게요. 나눠 놓고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요? 불량품이거나 불량품이 아니거나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불량이거나 불량이 아닌 정상이거나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긴 전체라고 했으니까 여긴 항상 1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장 A에서 만드는 것이 전체의 40%라고 했잖아요. 40%는 우리가 그냥 숫자로 환산하면 몇이죠? 얘는 0.4 이렇게 쓸 수 있고 60%는 0.6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분수로 해도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소수가 편하니까 소수로 하도록 할게요. 자, 공장 A에서 만드는 것이 전체의 40%, 0.4라고 해요. 전체가 1일 때 얘가 0.4가 해당되니까 공장 A의 전체가 0.4다. 그리고 이 부분은 0.6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불량률을 한번 볼 건데 공장 A에서 만든 것의 4%가 불량품이다 라고 해요. 공장 A에서 만든 것 중에서 자, 이 중에서 4%, 0.04 얘는 0.04겠죠? 4%가 불량이다. 공장 A에서 만든 것 중에 4%가 불량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여기 안에는 바로 이 0.4 중에서 4%니까 0.04를 이렇게 곱한 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얘를 계산해 주면은 0.016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공장 B에서 만든 것 중에서 2%가 불량이다 라고 하니까 공장 B에서 만든 것 중에서 2%가 불량이다. 여기서 2%가 불량이다 라고 하니까 0.6 중에서 2%, 0.02에 해당되는 부분이 불량이다. 이 부분에 해당된다.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0.012가 되겠죠? 미안해요. 잠깐 끊었다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표를 채울 수 있어요. 여기 0.6에다가 0.02를 이렇게 곱해서 왜냐 2%니까 이렇게 곱해서 0.012다 이렇게 채우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싶은 게 뭐예요? 불량품이었을 때 A 공장에서 나왔을 확률. 불량품이었을 때 불량품 중에서 A 공장이 차지하는 이 비율 얘를 구하자 이거죠. 자, 그럼 이 전체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죠? 여기 구했고 여기 구했으니까 여기 전체는 그냥 둘을 더하면 된다 이거죠. 0.02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0.028 중에서 A 공장의 불량품일 확률 0.016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소수점 다 떼어주면은 28분의 16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결국에 7분의 4다.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해석하는 연습 꼭 많이 해주고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 진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상황 이렇게 해석하기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연습 많이 해주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까지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활용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처음 볼 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거 알아요. 선생님도 어려운 거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할 걸 좀 선생님 강조를 하는 거예요. 표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은 도구니까 여러분들 꼭 연습하길 바라고, 혹시 또 다른 더 좋은 이렇게 풀이 방법, 자신한테 맞는 풀이 방법이 있으면은 그걸 활용해도 좋고, 여러분들 각자만의 그런 풀이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것으로 잘 만들어서 연습 많이 해주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공부할 때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이 생기면은 질문 뭐 카톡이든 뭐 문자든 뭐 가끔씩 전화든 이렇게 이용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뭐 학교에 나온 친구들은 직접 갖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면은 선생님 많이 도움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확률 단원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우리 1학기 때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잘 복습해서 우리 시험 범위까지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랄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 연습 문제로 좀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 그때 만나도록 할게요. 그냥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